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열 관리와 감별 진단, 임상 실전 가이드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열 관리와 감별 진단은 우리 일상 진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체온 상승의 메커니즘과 피로겐의 작용, 그리고 감별 진단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자주 접하는데 정확한 체온 측정과 감별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 매우 실용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유익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열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열은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상하부의 체온 세트 포인트가 내인 성피로겐에 의해 올려지면서 발생합니다. 반면 고온증은 체온 세트 포인트의 변화 없이 외부 환경이나 운동 등으로 인한 체온 상승으로, 두 경우는 임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체온 측정 방법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직장 온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갈등이 있는 환자나 특정 상황에서는 총각 온도나 애거 온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측정법은 측정 부위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는 열의 원인을 감별할 때 감염, 면역매개, 종양, 염증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열의 원인으로 포호라는 개념을 도입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우선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통해 내인성 피로겐에 의한 열과 외부 요인에 의한 고온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후 직장 온도 측정 및 청각 온도 등 여러 측정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혈액 소변 검사 및 영상 진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의 정상 체온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품종 및 환자 특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때때로 초기 검사에서는 명확한 단서를 얻지 못해 반복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매개 질환이나 감염증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상 소견이 점차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체온 측정과 반복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단계별 진단 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 범위를 좁히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단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먼저 병력 조사에서는 최근 환경 변화, 약물 복용 이력, 열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체 검사에서는 국소 염증이나 통증, 비정상적인 태온 측정 부위를 평가합니다. 이후 기본적인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부, 복부 영상, 심추 음파, 세포학 검사 등을 추가합니다. 직장 온도와 청각 온도의 결과 차이를 0.5도씨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검사 순서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열이 지속될 때는 우선 보존적 관리와 함께 단기간에 항균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나 결국 과도한 항생제 사용을 피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변화에 따라 진단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며 감별 진단 리스트에 감염, 면역 매개, 종양, 그리고 기타 염증성 질환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실제 사례에서 겪으신 경험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실제로 한 번은 직장 온도 측정이 어려운 환자에서 청각 온도 측정을 시도했는데 예상보다 낮은 값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재검사를 통해 정확한 체온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경험 덕분에 측정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웃음 속에 임상 교육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하, 그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죠.
때로는 유머가 긴장을 풀어주고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치료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체계적인 전략에 기반해야 합니다. 1차 치료 옵션으로는 느사이드스를 이용한 한염 해열 치료가 있으며,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체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하루 2에서 3회 투여합니다. 또한 체온이 41.1도씨 이상으로 치솟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물리적 냉각과 수액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수액 치료를 통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로 인한 대사율 증가와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 시 중요한 임상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체온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로 인한 대사 변화, 산소 공급 문제 및 잠재적인 감염 증상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선택도 감별 진단 결과와 병력을 토대로 단일 항균제를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체온 변화, 혈액 검사 결과, 반복 신체 검사 결과 등이며, 특히 환자의 호흡 및 심박수와 같은 전신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후 평가는 초기 검사 결과와 치료 반응, 그리고 열로 인한 합병증 발생 여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에게 체온 측정 방법, 변화의 의미, 그리고 언제 병원 방문이 필요한지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환자 관리에 있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임상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추가 진단을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FUO와 같이 3주 이상 지속되는 열의 경우, 추기 검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추가 검사와 반복 평가를 통해 감별 진단의 폭을 넓히고 면역맥의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FUO 사례 중 한 환자는 초기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후속 진찰에서 미세한 곡소 통증과 림프절 비대를 발견하여 결국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반복 검사의 중요성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법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임상 핵심 포인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진단 전략입니다. 또한 최신 진단 기술의 도입은 앞으로 더욱 정밀한 감별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해볼까요?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을까요? 한 번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온도계 오작동으로 예상과 전혀 다른 값이 나와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재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경험 덕분에 온도 측정의 중요성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하하, 정말 유쾌한 경험이네요. 이런 유머러스한 상황은 때로 긴장을 풀어주고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온 조절 메커니즘과 면역 반응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신경 경로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FUO와 같은 난제 진단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정밀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전략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가져올 임상 효과는 분명 우리 환자의 회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임상의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체계적인 진단, 유연한 치료 전략, 그리고 보호서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 관리와 감별 진단, 임상 실전 가이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열의 발생 메커니즘, 체온 측정의 중요성, 그리고 감별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내인성 피로계나 외부 요인에 따른 체온 상승의 차이, 그리고 푸우와 같은 난제 사례에 대한 접근법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체온 측정, 반복적인 진단 평가, 그리고 보호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